부산을 움직이는 거대 그림자, 제부 남해군 향후회의 모든 것. 부산 경제사회 문화의 중심에서 묵묵히 지역을 이끌어온 사람들. 오늘은 제부 남해군 향후회의 역사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비전을 깊이 들여다봅니다. 함께 그 숨겨진 이야기를 만나보시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특정 지역 출신 사람들이 한 도시의 주요 요직을 정말 놀라울 정도로 많이 차지하고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바로 그런 현상, 특히 부산에서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제부남해 군 향호회의 세계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제부 남해군 향후예요? 네, 저희가 제공받은 여러 자료들, 뉴스 기사부터 인터뷰, 유튜브 기록, 또 기업 정보나 행사 공지까지 아주 다양한데요. 네, 자료가 방대하죠?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흥미로운 네트워크가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는지, 또 그 중심에는 어떤 분이 계시고 고향인 남해군과는 또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한번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단순히 정보 나열이 아니라 이 현상의 본질 그리고 그 의미를 좀 깊이 탐색해보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지역 출신 인사들이 행정, 교육, 금융, 이런 다양한 분야의 핵심 자리를 동시에 맡고 있다는 점. 이건 그 자체로도 상당히 주목할 만한 사회 현상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규모가 한 35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하죠. 이 거대 조직의 힘이 과연 어디서 나오는지, 그리고 그 영향력이 개인과 지역사회에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 구조와 동력을 한번 심층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그 좀 놀라운 사실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KNN, 그러니까 부산 경남 지역 방송 보도를 보면요. 현재 부산의 권력 지형을 이야기할 때 남해 출신을 빼놓을 수가 없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랍니다. 그 정도인가요? 네, 이성건 경제부시장, 하윤수 교육감, 그리고 빈대인 BNK 금융지주 회장까지요. 이 행정, 교육, 금융이라는 핵심 축을 전부 남해 출신 인사들이 이끌고 있다는 건데 이건 정말 흔치 않은 집중도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정말 대단한 집중이죠. 그리고 이게 단순히 공직이나 금융계뿐만이 아니고요. 경직의 전반으로 좀 시야를 넓혀보면 건설 분야의 백송그룹 박정삼 회장님, 또 해양수산업 기반의 서용그룹 정정복 회장님 같은 분들도 다 남해 출신으로 지역 경제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고 계시거든요. 와, 정말 각계각층이네요. 네, 이렇게 각계각층에 포진한 인사들의 배경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35만 명 규모의 제부남 해군 향후에 아주 강력한 조직이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죠. 35만 명. 이게 부산 전체 인구를 생각하면 정말 상당한 숫자인데요. 근데 이 거대한 인적 네트워크가 어떻게 이렇게 실질적인 영향력으로 이어지는 걸까요? 그냥 단순히 숫자가 많다고 가능한 일은 아닐 텐데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자료들을 좀 종합해보면요. 이분들의 영향력은 단순히 그 규모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랜 역사 속에서 형성된 어떤 조직력, 그리고 특정 거점들을 통해서 발휘되는 걸로 보입니다. 조직력이요? 거점이라면 예를 들어 어떤? 예를 들자면 그 남해 출신 인사가 설립한 동아대학교와의 연결고리, 이게 오랫동안 이 네트워크의 아주 중요한 기반이 되어 왔다는 분석이 있고요. 동아대요? 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인 사례로는 그 하윤수 교육감 선거 때를 들 수 있습니다. 이때 향후회 차원에서 선거 사무실을 지원하고 또 후원회를 조직하는 등 상당히 조직적이고 적극적인 지원 활동이 있었다. 이런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선거 지원이라 이건 단순한 친목단체를 넘어서는 약간 정치적인 영향력 행사로도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그 BNK 회장 선임 과정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빈대인 회장 선임 때도 향후의 인사들이 유력 정치권 인사들에게 이렇게 좀 접촉을 시도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이런 이야기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제기됐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 전 제부남해군 향후 회장이셨던 유지선 씨의 인터뷰가 시사하는 바가 좀 큽니다. 그 인터뷰 내용이 어떤 거였죠? 그분이 이제 회고하시기를 부산의 국회의원, 교육감, 구청장 정도는 우리 남의 사람이 한 번씩 나와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때 참 노력을 많이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인물도 또 알려주고 저분이 뭐 하는 분이라는 걸 많이 도왔죠 라고 구체적인 활동 방식까지 언급을 하셨거든요. 이야, 들어보니까 인물을 키우고 민다는 식의 상당히 계획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있었던 거네요. 그냥 공양 사람이라서 지지하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
다가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단순한 연고주의를 넘어서 일종의 세력화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세력화요? 네, 특히 부산 사하구의 사례는 이걸 더 극명하게 보여주는데요. 전임 구청장님하고 현직 구청장님이 모두 남해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뭐 우스갯소리고 사하구에서는 남해 사람 아니면 명함도 못 내민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라고 하니까요. 그 지역 정치에 미치는 영향력을 좀 짐작해 볼 수 있죠. 하하, 명함도 못 내민다. 그 정도면 정말 대단하네요. 근데 이렇게 특정 지역 출신 네트워크가 강력한 힘을 발휘하면 당연히 외부의 시선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겠어요. 물론이죠. 긍정적인 시각도 있겠지만 뭐 권력 집중이나 폐쇄성 이런 것에 대한 우려나 비판도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게다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나 김장실 한국관광공사 사장 같은 또 다른 남해 출신 고위 인사들의 부산 총선 출마설까지 나오는 상황이라면 더 그럴 거고요. 맞습니다. 어떤 형태의 권력이든 이렇게 집중 현상이 나타나면 자연스럽게 감시와 견제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 향후의 네트워크의 순기능도 물론 있겠지만 이런 잠재적인 문제점에 대한 균형 있는 시각이 필요해 보입니다. 뭐 자료들 속에서 직접적인 비판의 목소리가 막 두드러지지는 않지만 이런 권력 집중 현상 자체가 내포하는 어떤 긴장감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봐야겠죠. 네, 균형 잡힌 시각이 중요하겠네요. 자, 그럼 이런 강력한 네트워크를 이야기할 때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박정삼 회장인 것 같습니다. 자료 곳곳에서 이 분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네, 그렇죠. 주 백송홀딩스 회장이시면서 이미 향후 회장을 2차례나 49대, 50대 역임하셨고 근데 최근에 다시 57대 회장으로 추대되셨어요. 남해군 서면 우물말 출신이시고요. 이분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기에 이렇게 주목받는 걸까요? 박정사 회장님은 단순히 그 향후의 활동에만 머무는 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이분은 오랜 기간 동안 고향인 남해 그리고 현재 기반을 둔 부산 이 양쪽에 상당한 기여를 해오신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기여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들이 있었나요? 예를 들어 2000년대 중반에요. 벌써 총 4억 5천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이 향토 장학금을 남해군에 기탁하셨고요. 또 2020년에 코로나 팬데믹이 딱 시작됐을 때는 부산시에 3억 원의 성금을 기부하시면서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이런 활동들이 아마 그분의 리더십과 영향력이 어떤 기반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와, 4억 5천, 3억. 액수도 대단하지만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오셨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고향 남해군 서면의 여러 단체 후원은 물론이고요. 작년 겨울 같은 경우에는 그 추운 날씨에 고생하시는 도로보수원이나 환경공무직 같은 필수 노동자분들을 위해서 760만 원 상당의 방한 의료와 등산화를 기탁하는 등 아주 세심한 면모도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세심하시네요. 네, 이런 공로들이 이제 인정받아서 2022년에는 남해국민 중에서 가장 명예로운 상 중 하나죠. 남해국민대상 산업경제부문을 수상하시기도 했고요. 그분의 활동은 단순히 뭐 자선 사업을 넘어서서 남해 출신으로서의 어떤 정체성 그리고 책임감을 보여주는 그런 행보로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사업가로서의 면모도 좀 흥미로운데요. 2017년에 설립된 주식 백송홀딩스. 이게 주거용 건물 건설업체로 나오는데 직원 수가 17명이라고 하면 아주 큰 규모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부산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커 보이더라고요. 2022년부터 매년 백송홀딩스 아시아드 CC 부산 오픈이라는 남자 프로골프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아, 맞습니다. 그 골프 대회, 박 회장님 본인이 부산에 남자 프로골프 대회가 없다는 걸 좀 아쉬워하시던 차에 마침 아시아드 CC 대표의 제안을 받고 흔쾌히 대회를 만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하. 근데 중요한 건 단순히 대회를 그냥 유치하는 걸 넘어서서 이걸 한국 프로골프의 메이저 대회로 키우겠다. 이런 포부를 밝혔다는 점입니다. 메이저 대회로요? 네, 이건 뭐 개인적인 골프 애호를 넘어서 스포츠 이벤트를 통해서 부산의 위상을 높이고 또 지역 경제에 기여하려는 어떤 전략적인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분의 뭐 향후회 활동이나 기부 활동과도 맥락을 같이 하는 그런 사회적 기여의 한 방식인 셈입니다. 이야, 정말 다방면에 걸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계시네요. 근데 제가 자료 보다가 정말 의외의 기록을 발견했는데 2007년에는 인생올인이라는 제목의 개인 앨범까지 발매하셨다고요? 네, 하하. 저도 그 자료 보면서 참 흥미로웠습니다. 아니, 이건 정말 의외인데요. 가수로 데뷔하신 건가요? 뭐 본인 스스로도 수익 목적은 아니었고 남해 군민들의 단결과 화합을 위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밝히셨는데요. 특히 직접 작사에 참여하신 한류수도 남해 향우야라는 곡이 있답니다. 오, 직접 작사까지. 네, 이 곡은 이제 고향을 떠나온 남해 사람들의 애양심을 좀 북돋우려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다고 하고요. 단순히 뭐 재력을 과시하는 게 아니라 이런 문화적인 매개를 통해서 공동체 의식을 좀 강화하려는 시도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사랑하기 때문인가봐. 잠시도 잊지 못하고 세월 흘러갔어도 그대만은 잊을 수 없네. 해저무는 서산마루에 타는 노을 바라보다가 불어오는 바람 소리에 내 맘 실어 고향 보낸다. 우리 고향 남의 향우야. 한려서도 남의 향우야. 너와 내가 자주 만나서 못다 한잔 나누세. 사랑하기 때문인가봐. 잠시도 잊지 못하고 세월 흘러갔어도 그대만은 잊을 수 없네. 해저무는 서산마루에 타는 노을 바라보다가 불어오는 바람 소리에 내 맘 실어 고향 보낸다. 우리 고향 남의 향우야. 정든 이름 남의 향우야. 너와 내가 자주 만나서 못다 한잔 나누세. 심지어 금영 노래방에도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번호가 KY98220. 노래방 번호까지. 정말 남다른 열정이십니다. 자, 그럼 다시 향호의 이야기로 좀 돌아와서요. 박정섬 회장님이 이렇게 다시 전면에 나서게 된 결정적인 계기, 역시 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향호의 활동의 위축, 이것 때문이었겠죠? 정확합니다. 박 회장님 본인도 인터뷰에서 그 위기감을 아주 솔직하게 드러내셨어요. 팬데믹 기간 동안에 모임 자체가 불가능해지면서 구성원 간의 유대감이 급격히 약화되었고, 그렇죠. 만날 수가 없었으니까요. 네, 특히 기존 회원들의 고령화 문제도 있는데 이게 맞물려서 젊은 세대의 참여가 저조해진 것, 이게 향후의 어떤 지속 가능성에 큰 위협이 되었다, 이렇게 진단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향후회가 지속되려면 세대 간 연결이 중요한데 지난 몇 년간 그런 기회가 사라졌다면서 안타까움을 표하기도 하셨죠. 단순히 그냥 모임이 줄어든 걸 넘어서 조직의 미래를 걱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었다는 거군요. 그래서 그 비상대책 추진위원회까지 만들어진 거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 3월에 각 읍면 향후회 회장단들이 모여서요, 가칭 제부 남해군 향후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 추진위원회, 줄여서 비대위를 결성했습니다. 비대위. 네, 그리고 바로 이 자리에서 만장일치로 박정삼 당시 고문님을 위원장으로 추대한 것은 그분의 경륜이나 리더십, 그리고 또 재정적
긍정적인 능적에 대한 향후의 내부의 기대가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위기 상황에서 구원투수로 등판하신 셈이죠. 구원투수요. 비대위원장을 맡으시면서 박 회장님은 어떤 청사진을 제시하셨나요? 과거의 명성을 되찾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던데요. 네, 인터뷰 내용을 보면요. 단순히 조직을 재정비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젊은 세대를 적극적으로 유입시키고 또 시대 변화에 맞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향후의 사회적 역할 자체를 강화하겠다 이런 포부를 밝히셨습니다. 오, 역할 강화까지. 네, 특히 과거에는 부산시내 다른 경남 시군 향후회들이 우리 제부 남해군 향후회를 벤치마킹해갈 정도로 모범적이었다 이런 언급을 하시면서 과거의 위상을 회복하겠다는 아주 강한 의지를 드러내셨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친목 도모를 넘어서 다시 한번 부산 사회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하겠다 이런 목표를 설정하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어떤 신호탄이랄까요? 그게 바로 곧 열릴 창립 80주년 기념행사 제80회 정기총회 및 향후 이안 잔치겠군요.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행사죠. 오는 9월 21일 일요일 오후 1시 장소도 해운대 백스코, BX코 오디토리움이라는 아주 대규모 장소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백스코 오디토리움이요. 규모가 상당하네요. 네. 이 행사는 단순한 주남식을 넘어서 이제 박정삼 회장님의 공식 취임과 함께 향후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그런 상징적인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정기총회에서는 조직 정비 결과를 보고하고 새로운 사업 계획을 승인하면서 리더십 교체를 공식화하고요. 2부 향후의 한 잔치 형식도 예전과는 좀 달라진다고 들었어요. 그 읍면별 노래자랑 대신에 인기가수 공연이라니 이것도 변화의 방향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맞아요. 예전에는 좀 소박하게 읍면 단위로 노래자랑을 했다면 이번에는 주현미 씨, 나상도 씨, 배아연 씨, 하동근 씨 같은 대중적인 인기 가수분들하고 또 향토 가수분들을 초청해서 축제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킬 계획이라고 합니다. 와, 라인업이 화려한데요? 그쵸. 이게 아마 더 많은 향호분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특히 젊은 세대에게도 좀 매력적인 행사로 만들려는 그런 의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 젊은 세대 유입, 그게 중요하죠. 네, 그리고 또 하나 박정삼 화장님이 특별 찬조하신 고급 승용차 아마 그랜저로 알려져 있는데 이걸 비롯해서 아주 푸짐한 경품 추첨도 마련되어 있다고 하니 행사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또 그분의 어떤 통큰 리더십을 보여주는 장치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하하, 통큰 리더십, 승용차 경품이라니 대단합니다. 행사 준비도 아주 체계적으로 진행되는 것 같더라고요. 읍면회장단, 사무국장단 간담회 같은 걸 열어서 세부 사항 조율하고 협조 구하고 그런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서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행사장 내 음식물 반입 금지 같은 규정 준수를 강조하면서도 저녁 식사 비용은 또 군 향후회에서 전액 지원하는 등 세심하게 신경 쓰는 모습이 보이고요. 참석 인원 파악부터 좌석 배치까지 이런 대규모 행사를 차질 없이 치르기 위한 노력이 엿보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향후의 로고 변경 문제라던가 노후된 회관 건물 문제 같은 당면 과제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이게 이번 행사가 단순히 일회성 축제가 아니라 향후의 재건의 실질적인 출발점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정말 재건의 의지가 강하게 느껴지네요. 자, 이렇게 부산에서의 활동이 활발한 만큼 고향인 남해군과의 연결고리도 여전히 중요하겠죠. 그럼요. 남해군 자체도 보물섬이라는 별명처럼 마늘, 한우 같은 특산물 유명하고 또 아름다운 자연경관, 남해 12경이라고 하죠. 이런 걸로 유명한 곳이고요. 매년 6월에는 마늘한우 축제도 열리고요. 네, 그렇죠. 남해군은 이 막강한 향후 네트워크를 어떻게 좀 활용하고 또 관계를 유지하고 있나요? 남해군 역시 이 강력한 인적 자산의 중요성을 아주 잘 알고 있고요. 관계 유지를 위해서 상당히 적극적인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그 고향사랑 기부제입니다. 아, 고향사랑 기부제요. 요즘 많이들 하죠. 네, 2023년에 제도가 시행된 이후 2년 동안에요. 무려 8억 1,159만 원이라는 상당한 금액을 모금했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도 꽤 주목할 만한 성과라고 하더라고요. 8억 원이 넘는 기부금이면 정말 큰 금액인데요. 이 돈은 그럼 어떻게 쓰이고 있나요? 향후들의 기부가 실제 고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이것도 중요할 텐데요. 네, 맞습니다. 기부금은 아주 투명하게 관리되면서요. 지역 아동들의 건강 증진 프로그램이나 마을의 소중한 역사를 기록으로 남기는 사업, 또 오래된 보호수, 노고수라고 하죠. 이런 나무들 관리하는 거, 그리고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어르신들께 도시락을 지원하는 사업 등등 군민들의 실질적인 복리 증진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 구체적으로 사용처가 정해져 있군요. 네, 그러니까 기부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기부가 고향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 있으니까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겠네요. 기부자에게 주는 답례품 중에서는 그 모바일 남해화폐, 화전이 인기가 많다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현재 한 33개 업체에서 105개 품목의 답례품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남해군 내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모바일 화폐, 화전의 인기가 가장 높다고 합니다. 오, 화전이요? 네, 이게 단순히 물건을 받는 것보다 나중에 남해를 방문했을 때 직접 사용하면서 지역 경제에 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이런 점에서 매력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고향 방문을 유도하는 효과도 있고요. 그렇군요. 고향사랑 기부제 외에도 향후증이라는 좀 독특한 제도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건 어떤 혜택을 주는 건가요? 아, 향후증. 이것도 재밌는 제도인데요. 향후증은 남해군 출신임을 증명하는 일종의 신분증 같은 겁니다. 근데 이게 출향인 본인뿐만 아니라 직계가족까지 발급받을 수 있어요. 아, 가족까지요? 네, 이 증이 있으면 남해군 내의 주요 문화시설이나 관광지 또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남해 군민하고 똑같은 할인 혜택이나 아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와, 국민하고 똑같이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그 유명한 독일 마을 파독 전시관이나 남해 탈공연 박물관은 아예 무료고요. 또 유료 관광지인 설리 스카이워크나 남해 힐링 숲타운 같은 곳은 단돈 1,000원에 이용 가능하고 공설운동장 같은 체육시설 사용료도 할인이 됩니다. 와, 혜택이 상당히 실질적이네요. 이게 단순히 명예적인 증표가 아니라 실제 고향 방문할 때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겠습니다.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남해군 관계자분의 말처럼 이 향후증은 고향과 출연인을 이어주는 상징적인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동시에 향후들의 실질적인 고향 방문을 유도하는 아주 효과적인 인센티브가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고향사랑 기부제와 이 향후증,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된 남해 FM에서 제작한 남해로 와 같은 홍보 노래나 또 재경, 그러니까 서울에 계신 남해군 향후회의 2025 고향사랑 방문의 해 홍보 활동,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고향 남해군과 전국의 향후들을 잇는 촘촘한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강화하려는 그런 다각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부산이라는 특정 도시에서 정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제부 남해군 향후회의 실체와 그 작동 방식, 또 박정삼 회장님 같은 핵심 인물의 역할, 그리고 고향 남해군과의 끈끈하면서도 아주 전략적인 관계까지 정말 다각도로 조명해 보았습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았죠. 특정 지역 출신이라는 그 정체성에 얼마나 강력한 구심점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고 또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네요. 네, 맞습니다. 남해 출신 인사들의 그 강한 연대의식, 또 잘 짜인 조직력, 그리고 고향과의 그런 유기적인 관계 설정은 분명히 주목할 만한 사례입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요. 네, 어떤 질문이시죠? 이처럼 특정 지역 출신 공동체의 강한 정체성과 조직화된 네트워크가 그들이 다수 거주하는 도시에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십니까? 분명 긍정적인 상호 발전의 측면도 있겠지만 혹시 다른 집단에게도 어떤 보이지 않는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생각해 볼 문제네요. 그리고 이러한 향후 네트워크 활성화와 고향 연계 전략이 어쩌면 지금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다른 많은 지역 사회에는 또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산을 움직이는 거대한 힘, 제부 남해군 향후회. 오늘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센텀리엘 해운대 공인중개사사무소와 해운대TV는 계속해서 지역사회의 이야기와 사람들의 삶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